설계의 최종 결과가 뭐라 그랬지? 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은 결과가 뭐지?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대답해야지. 설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서 단면에 재현하고 재료의 강도를 결정해내는 것이다. 그게 설계의 최종 결과다. 그래서 그걸 도면으로 정리해 놓은 게 설계 도면이고, 계산 과정을 다 정리해 놓은 게 구조계산서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최종 결과는 뭐냐면은, 단면의 재원을 어느 크기로 할 것인가, 재료 강도는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놈을 쓸 것인가, 그게 결과라 그랬지. 그랬죠? 단면의 재원하고 재료의 강도를 결정해내는 것이 설계라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 요 놈은 설계자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어. 그지? 다 두 개 다 미지수니까 재료 강도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 그렇게 말하잖아.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미지수 하나를 미리 소고시킨 거야. 재료 강도를 미리 정해버렸으니까. 뭔 말이냐면 재료 강도를 크게 하면, 큰 놈을 쓰면 단면 재원은 어찌하겠어? 작아지겠지. 재료 강도를 작은 놈을 쓰면 단면 재원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연동되니까 재료 강도를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도 모든 강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21메가파스칼, 24메가파스칼, 27메가파스칼, 30메가파스칼, 35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주모에 쓸 수 있는 강도들이, 호칭 강도들이 있었잖아. 철근도 모든 강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SD300, SD400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설계자가 재료 강도는 어떤 거 써? 미리 정해놓고 설계 목표 달성하게끔 단면 재원만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개념을 갖고 이제 설계를 해봅시다. 뭘 설계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짧은 기둥을 설계하려고 해요. 긴 기둥이 아니라 짧은 기둥. 왜냐? 긴 기둥은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은 긴 기둥이라는 것은 압축력을 받잖아요. 그죠? 기둥은 이렇게 압축력을 받는데 압축돼 가지고 파괴를 하겠죠. 압축력이 점점 커지면. 그런데 기둥이 길어지면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휘어져 버리지. 이 좌굴돼 갖고 파괴돼 버리니까 강도값이 틀려요. 그 좌굴 강도는. 그래서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짧은 기둥 설계예요. 그것도 하중도 중심축에만 있어. 편심 없이 딱 가운데만 있는. 자, 봐봐. 고정하중이 얼마가 작용해? 100kN이 작용. 활하중이 150kN이 단면 중심에 축방력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요가 얼마 작용해? 고정하중이 100kN. 그죠? 고정하중이. 그 다음에 활하중이 150kN이 작용하는데 어디가 작용해? 요 기둥 단면에 요 한가운데 작용한단 말이야. 편심 없이. 딱 압축력만, 그 축방력만 생기게끔, 모멘트 안 생기게끔. 그리고 무슨 기둥이다? 짧은 기둥이다. 아까 좌우로 안 일어나게끔 짧은 기둥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철근을 안 쓰고 뭘로만 만들었다? 묵은 콘크리트만 만들겠다 그 말이야. 이 기둥을. 그런데 이 단면도 정사각형으로 해라. 정사각형으로. 뭐 기둥 설계할 때 정사각형으로, 뭐 건물 할 때 뭐 정사각형으로 해야 될 경우 있겠지. 정사각형으로 해라. 자, 그리고 요건 재료가 뭐만 들어가? 콘크리트만 들어가. 근데 아까 어쨌어? 재료 강도는 정해놓고 해본다 그랬지. 그래서 얼마짜리 쓰겠다? 27메가파스칼짜리 써서 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기둥을 설계해봐라 그 말이야. 첫 번째 뭘로 설계해라?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를 해라. 그래갖고 기둥 단면, 그러니까 설계 결과는 뭐야? 그러니까 단면 재원이지. 그러니까 이 철근도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 사이즈 결정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요 하중이 올 때 요 정사각형이니까 H라고 해볼까? 어? 요 H값 결정하는 게 설계다 그 말이야. 여기다 쓰는 콘크리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 그래 안 그래? 아까 요거 두 개 결정하는 건데 설계라는 게 요것은 이미 정해놓고 들어갔으니까 이런만 결정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만 결정하면 돼? 이 H값 대체 얼마로 하면 되겠냐? 그럼 안전하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 강도 설계법, 허용력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다 설계를 해보자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강도 설계법으로 하고 있다. 자, 우리 알고 있어. 고정하중 계수는 얼마야? 1.2. 활하중 계수는 1.6. 강도 감소 계수는 이 경우에 얼마다? 0.65다. 그건 이제 설계 기준에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이제 지워버리고 내가 할게. 자, 봐봐. 강도 설계법이네. 간단하게 그릴게. 여기 작용하는 하중은 얼마? 100kN. 또 뭐 또 있어? 활하중 150kN. 단위는 안 썼어. 그런데 이 사용하중을 그대로 쓴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중계수 곱하고 키워줘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 곱해? 1.1을 곱하지. 여기다가는 1.6 곱하라 그 말이야. 두 개를.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 작용하는 중이 얼마야? 250kN이지. 근데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온가? 360 나온가? 맞아? 아, 키워줬네. 얼마? 360kN이지. 그래 안 그래? 아, 하중은 키워줬네. 됐어요? 이렇게 키워줬네. 하중 계수를 도입해가지고. 자, 저 360kN이 이제 작용한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했지? 구조해석했지. 구조해석하죠? 그럼 이 잘라놓고 봐봐봐. 여기 잘라놓고,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내가 여기다 그려볼까? 단면에는 단면력 생기지. 그래, 안 그래? 이 한가운데 지금 360kN이 작용하는데, 요 단면에는 단면력이 몇 개 생겨? 3개 생겨. 뭐? 축방향력, 휨모멘트, 전단력이 생겨. 그죠? 단면에 나란하게. 그런데 한 중심에 작용하니까 이 모멘트 있어 없어? 없지. 모멘트라는 건 휘어지는 건데 한 중심에 모멘트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평행 조건 생각하면 X방향으로 가는 요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전단력도 있어 없어? 없네. 그죠? Y방향으로 가는 힘 다 더하면 0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축방향력이지. 그죠? 이거 얼마겠어?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내가 화살표 이렇게 그려버렸으니까 크기가 이렇게 가고 얼마?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축방향력이야? 이따 써보면 계수 축방향력이지. 그래 안 그래? 계수 축방향력이잖아. 계수하중 작용시켜갖고 했으니까 이 계수 축방향력이 얼마다 그 말이야? 360kN. 요게 계수 단면력, 계수 축방향력 구해놨네. 요놈보다 뭐가 커야 돼? 저항 강도가 커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강도 설계법이 뭐야? 설계 축강도가 커야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 써보면 설계 축강도가 커야 돼. 설계 축강도를 어떻게 구해? 공칭 축강도의 강도 감소를 곱해갖고 낮춰준 거지. 이렇게 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설계 축강도는 공칭 축강도는 얼마야? 콘크리트만 있으니까 FCK에다가 콘크리트 면적이지. 맞아요? 여기다 아까 한 변의 길이를 H라고 했지. 그럼 면적이 얼마야? H 제곱이죠? 그래 안 그래? H 제곱이죠? 요게 공칭 축강도야.
그런데 뭘 곱해야 돼? 강도 감소계수 곱해야 되지. 맞아요? 써볼까? 0.65. FCK는 이미 결정됐네. 얼마? 27. 맞아요. 요 H를 모르지? 저거. 그러면은 여기 지워버릴게, 내가. 여기 지워버리고 써볼게. 그러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요놈보다 이쪽이 크면 되지.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 36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겠지. 네. 그것보다 뭐가 커야 돼? 이쪽이 0.65 FCK 메가파스칼로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27 메가파스칼. 내가 그 다음에 H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이제 단위 안 쓰네.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뉴턴 메가파스칼 밀리미터가 페밀리로 따라다니라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이 H는 무슨 단위로 나오겠어?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지 말고 하자고. 그러면 이놈을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36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0.65 27 이렇게 된 거야. H제곱? 응? 맞아? 그러면 여기 H 없애버리면 여기 제곱 없애버리면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되겠어?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은 143 나올 거야. 집에 가서 해봐. 그리고 부등호는 이렇게 된가? 끝났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단위가 뭐겠어? 밀리미터겠지. 이 H는 얼마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 143mm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계산이 끝난 거지. 그럼 설계가 끝난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설계가 끝났어. 자, 강도 설계법으로 이 설계를 하면 기둥은 어떻게 해라? 짧은 기둥인데 길이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정사각형으로 만드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된다? 143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공할 때 143 맞추기 힘드니 155 하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143보다 크면 되니까 145로 해도 되고. 근데 145만 해도 14.5cm잖아. 맞추기 힘들잖아. 그 시공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5cm 아닌가. 그리고 여기다 쓰는 콘크리트는 FCK 얼마짜리 써라? 27 메가파스칼짜리 써라. 이미 정해졌잖아. 그럼 설계 끝난 거네. 그러면 이대로 가서 시공하면 되잖아. 한 변이기는 150mm로 하고 콘크리트는 27메가파스칼짜리 압축 강도를 써서 시공을 하면 이 조건에서 파괴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안전율을 뒀어? 강도 설계법이라는 설계 방법 갖고 안전율 둔 거야. 이해돼요? 아, 143 이상으로만 하면 되네라고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뭘 결정했어? 단면의 재온 결정하고 재료의 강도를 결정한 거지. 근데 우리가 재료 강도를 미리 결정해 놓고 온 거야. 만약에 이 재료 강도를 21로 해놨으면 크기가 어찌겠어? 더 커졌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설계하는 게 강도 설계법이란 말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야? 허용력 설계법으로 설계하라 했지. 맞아요? 이때 콘크리트 허용력을 얼마로 해라? 0.4 FCK로 해라. 해볼게요, 내가. 똑같아. 자, 기둥에 얼마 하중이 와? 360이 와?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하중계수 써? 안 써? 안 쓰잖아. 사용하중 그대로 쓰잖아. 100 더하기 150. 그러니까 얼마인가? 250kN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구조 해석 해볼까? 여기 잘라갖고 이만큼 가져와 볼까? 여기가 얼마잖아요? 250kN이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생기 안 생겨? 생기네. 여기가 이렇게. 그죠? 콘크리트에 스트레스 생기 안 생겨? 생기네. 부재 강도도 안 구해. 콘크리트 응력 생기는 이거 얼마야? A분의 P죠. 그래 안 그래? A분의 P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H니까 H제곱인가? P는 얼마야? 250kN이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맞췄네. 이렇게 생기네, 스트레스가. 그런데 요놈이 얼마 넘으면 안 돼? 허용력 넘으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죠? 그러면은 요 허용력이 얼마야? 0.4 F CK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여기서 요 H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부등호를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오면 H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네. H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H제곱이 이렇게 되지. 요놈 요리 넘어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25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0.4 FCK 얼마? 27MPa. 단위 맞춰서 넣어버렸어.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여기 없애면 어떻게 돼? 여기 없애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네. 그죠?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52가 나오네. 단위는 밀리미터겠지. 아, 허용력 설계법으로 설계를 하면 한 변의 길이를 얼마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 152mm 이상으로만 하면 되네. 그래 안 그래? 설계 끝났네. 그럼 또 한번 그려볼까?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도면 그린다 그 말이야. 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다가는 콘크리트 강도를 얼마짜리 쓴다? 27MPa짜리 써라. 그리고 기둥은 단면이 딱 정사각형이다. 그런데 이 H를 얼마 이상으로만 해라. 150 이상으로 해놓으면 실무적으로 생각하면 150이면은 얼마 하면 되겠어? 160 하면 되겠네. 160mm, 160mm 이렇게 하면 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허용력 설계법으로 하면 좀 다른 값이 나왔지. 그렇지만은 그 값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죠. 그래 안 그래? 아, 이렇게 하는 게 허용력 설계법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재료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허용력 안 넘어가게끔 해서 딱 결정했죠. 자, 이 경우도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철근은 없게 그냥 콘크리트만 갖고 한 거야. 철근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철근이 있어도 뭐 설계하는 거 쉽지 않아. 이게 기둥이잖아요. 2학기 때 기둥 설계 배우면 철근도 들어있는 것도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계법 비교하려고 좀 한 거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설계법이다? 허용 설계법이다. 이렇게 예제를 풀어보니까 강도 설계법 하는 거하고 허용 설계법 분명히 구분되죠. 이제 하나 남은 게 뭐 있지? 하한계 상태 설계법이 있죠. 그것도 설계해보죠. 자, 봐봐요. 한계 상태 설계법. 설계 조건은 똑같잖아. 환경은. 그런데 무슨 설계법으로 해라? 하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설계를 해라. 단 고정하중 계수는 얼마 써라? 1.2 쓰고 활하중 계수는 1.6 쓰고 콘크리트의 재료 부분 안전 계수는 얼마로 해라? 1.5로 해라 그랬어. 그지? 됐어요? 해볼게. 이미 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자, 봐봐요. 자, 기둥, 짧은 기둥이 있어.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기둥으로 설계할 거야. 여기다 쓰는 콘크리트는 얼마짜리 써? 27MPa짜리 써라라고 설계자가 여러분들이 딱 결정해 놔 버렸어. 자, 여기 오는 하중은 고정하중 100kN에 하나중 150kN인데 요 설계법에서는
고정하중 얼마 써라? 하중계수는 1.2 쓰고 1.6 써라 했지. 이거 똑같네. 그 뭐야 저 강도설계법하고 1.2 곱하기 100 더하기 1.6 곱하기 150. 그래서 아까 얼마 했지? 360kN이네. 구조유석 안에 잘라와가지고 어떤 단면이든 다 똑같을 텐데. 자, 얘가 360kN 작용하면 여기 계수 축방력 아까 얼마 생겼어? 360kN 생기네. 맞아요? 맞아? 요놈이 무엇보다 작아, 요놈보다 더 커야 되는 게 뭐야? 저항값이지. 저항값은 얼마야? FCKAC일 텐데. 그지? 요놈 FCK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1.5로 나눠버려라. 만약에 철근도 있다 한다면 FY 나누기 1.2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아까 강도설계법은 부재 강도를 구해갖고 65%로 딱 낮춰줬는데 여기는 재료의 강도를 낮춰준 거지. 만약에 철근이 있으면 철근도 낮춰줄 거고. 틀리지 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이 뭐야 지금? AC가 H제곱이지. 그러니까 줄이 넘겨버리면 H제곱 요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야? 360 곱하기 10에 3승이고 여기가 FCK가 밑으로 오겠지. 예? 27메가파스칼. 1.5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1.5.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여기 제곱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루트 씌우면 되네? 여기 루트 씌우면 되네.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41이 나와. 141 밀리미터. H는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된다? 141 이상으로 하면 된다. 아까 우리 강도설계법은 얼마였는가? 143. 그랬지? 허용적인 152. 하여튼 141 나왔어. 그러면 141보다는 크게 해주면 되겠지. 아무리 작게 해도 141로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시공하기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다 쓰는 콘크리트 27메가파스칼 쓰고, 여기 정사각형 여기하고 여기 사이즈는 얼마로? 141이니까. 150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전하겠네. 이렇게 설계하는 게 한계상태 설계법이다. 비교가 딱 되죠. 그죠? 비교할 수 있죠, 이제 분명히.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콘크리트만 있지만 철근도 있으면 철근도 재료 강도를 1.15로 나눠가지고 낮춰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낮춰주는 이런 값을 그 나라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많이 낮춰주기도 하고 적게 낮춰주기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재료의 특성도 반영하지. 자, 어떤 설계법을 하든지 큰 결과가 막 엄청 어떤 게 뭐 한 300mm로 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만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두었냐의 차이지. 그죠? 그렇지만 가장 재료의 기반, 그 과학적인 거에 기반해서 한 설계는 한계상태 설계법이지. 근데, 그러면 허용수는 틀렸어요? 틀린 건 아니지. 안전장치를 어떻게 두냐의 차이일 뿐이야. 얼마나 섬세하게 두냐, 막 이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각 설계법의 개념을 다 이해한 거야. 자, 다 이해했고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동영상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다 세 개 다 이제 개념은 뭐 어렴풋이라도 개념은 이해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쓸 설계법은 뭐다? 강도 설계법이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강도 설계법을 다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무슨 설계법으로 설계해? 강도 설계법으로 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강도 설계법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중간고사에도 가로넣기에 강도설계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도 설계하려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 우리가 앞으로 쓸 강도설계법은 안전장치를 어떻게 두고 어떤 개념으로 설계하는 거야.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2챕터 남았어. 아까 단면역 몇 개 생긴다 그랬지? 3개 생긴다 그랬어. 그 중에 휨 설계 하나 할 거야. 그리고 전단 설계 하나 할 거야. 그러면 끝나. 그러면은 아까 축방향력 설계가 있지. 그건 축방향력은 주로 생기는 데가 어디겠어요? 기둥이겠지. 그래서 2학기 때 기둥 설계할 거야. 어? 그리고 내가 휨 설계, 전단 설계 했지만 보는 주로 휨과 전단을 받는 부재야. 그래서 휨 전단을 설계를 할 줄 알면 보를 설계할 줄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주 간단한 보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개념, 설계 개념하고 뭐 재료의 성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휨 설계가 시작될 거야. 재밌고 어려워질 거야. 응? 그래, 하여튼 이번 챕터에서 다 이해해야겠지만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건 뭐겠어? 강도 설계법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가야겠죠. 됐습니까? 자, 챕터가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뭐가 있지? 과제가 있지. 네. 객관식으로 12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잘 보이지? 그 12문제 또 풀어서 내요. 자, 여러분 나하고 처음에 수업 강의 할 때 약속한 게 있어. 그지? 출석 다 하면 몇 점이야? 20점이야. 과제 다 해서 내면 몇 점이야? 20점이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하면 40점 다 받는 거야. 나머지 이제 60점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이야. 그러니까 숙제 내가 맞고 틀린 것 같고 뭐라 하지 않잖아? 네. 여러분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숙제 안 낸 사람들 있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적 받기 힘들 거야. 출석 안 한 사람들, 뭐 동영상으로라도 한 사람들 내가 출석 체크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과제 점수, 출석 점수는 40점을 다 받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길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숙제를 밀어놓지 말고 그때그때 해서 내라고. 대부분은 숙제 냈어요. 대부분은. 이메일로 다 내고 또 수업 받는 사람은 나한테 직접 내고. 근데 아직도 몇 사람 안 낸 사람이 있어. 나 내라고 안 해? 나 성적으로 주면 되니까 내라고는 안 해. 응? 그냥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 보고도 안 낸 사람도 있겠지. 하여튼 출석 체크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